한동훈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래 비공개 최고위원회 참석하셔야 되는데 취재 편의점 출연 때문에 회의를 잇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에 김우영 의원님 응원하시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달아주셔야 됩니다. 많이 바쁘시죠? 아, 예. 예, 어제도 너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제 특히나. 예. 네, 회담 끝나고 네. 한참 예. 회담 평가? 뭐 그런 공식적인 거라기보다는 네. 같이 준비한 네. 그 실무 당직자들하고 예. 이런저런 예. 얘기를 좀 네. 많이 하셨군요. 네. 그렇군요.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땠습니까? 어제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일요일 오후였고 그 시간대는 사실 동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시간대인데 MBC 같은 경우에는 동접이 19,000, 오마이TV도 13,000까지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언론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회담이었다. 당 안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 간의 그 TV 토론. 네. 그때 그 접속자 내지는 댓글 한 것이 한 5분의 1 정도 수준. 대통령 선거 5분의 1 수준이었다. 네. 어마어마한 거네요. 예. 장난이 대선 때는 아니죠. 진짜 네. 전 국민이 그냥 다 지켜보는 상황인데 그게 5분의 1이었다면 진짜 다들 갈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국민들이 이 정치 상황 뭔가 누군가는 이걸 뚫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좀 뭔가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지켜본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제 회담은 뭐였습니까? 한동훈 일병 숨쉬게 하기였나? 한동훈 일병 숨쉬게 하기. 네. 숨통을 틔워준 한동훈 일병 숨통을 틔워준 회담이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 직후에 예. 제 영수회담 제안을 했고 예. 영수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윤석열 일병이 네. 좀 숨 좀 쉬자 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총선에서 상당히 패배하고 그렇죠. 지지율이 급락했고 네, 맞습니다. 또 한동훈 세력으로부터 배제당하는 네. 그런 위기 국면이었다고 보고요. 거기서 이제 야당 대표를 처음으로 만난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국면 전환 시도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 취소도 통보를 안 하고 그 의료 대란 네. 관련해서 상당히 격노하면서 당내 연찬회에서도 정부 설명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궁색한 처지에 있었는데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전국의 어떤 나름의 관심 축을 그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고 우리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 동일체 정부가 야당 대표를 거의 압살하려고 해왔는데 그 실행자와 기획자들이 다 손을 벌리고 만나자 한 그런 형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지난 영수회담을 통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손을 그리고 이번에 그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손을 잡아주면서 일종의 이제 구사일생의 위기에서 탈출시켜준 뭐 그런 그러니까 저들이 의인. 없애려고 했던 네. 그 야당 대표를 이제는 그를 통해서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여권의 한 단면이 보여진 것이다. 그렇군요. 상당히 그러니까 회담에서의 실질적인 회담의 합의문 또 그것에 따른 뭐 성과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그 야당의 대표지만은 전국의 중심축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재명의 현재 위상을 표현한 측면이 있었다. 함의가 있는
회담이었다. 예. 예. 의원님께서는 이제 막전막후를 많이 아시니까요. 사실 이 회담 성사되기까지도 사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뭐 의제가 변경되거나 그리고 그 실무회담이 깨지고 이러면서 이거 되겠냐,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성사되게 된 어떤 막후에서의 어떤 큰 역할을 누가 했고 그리고 이게 성사된 배경의 핵심 요인은 뭐다 이렇게 진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비서실장 간의 실무회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 이해식 실장, 저쪽은 박정하. 그렇습니다. 두 분이 이제 실무회담을 했는데 초반에는 이제 생중계 여부로 이슈가 맞아요. 갔죠. 예. 근데 그 의제에 대한 합의 없이 무조건 생중계하자라는 그 느닷없는 제안이 네. 회담에 대한 진정성이 없구나. 그리고 사실상 내용상의 합의는 좀 어렵겠구나. 보여주기라는 그런 쪽으로 그 한동훈 예. 쪽의 입장이 가면서 저도 이제 어느 그 라디오에 나와서 네네. 생중계 그 자체가 우리는 그 기피할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의제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 회담 그러니까요. 아니냐. 네, 예. 그렇게 언급한 적이 있죠. 예. 그랬더니 이제 그쪽 반응이 생중계에 대한 그 일정한 조율이 네네. 가능하다는 쪽으로 전화를 했고 아, 전화가 온 거예요. 실무해서 쪽에서. 예, 회담은 예. 뭐 전화나 미팅을 계속 해왔으니까요. 네네. 그러고 이제 박정하 비서실장이 네. 서범수 총장하고 SNS에서 네. 네 우리는 뭐 줄 게 없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흘렸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 당내의 인사끼리의 그 문자 메시지나 이런 데서 네네. 상대방한테 줄 게 없는데라는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예. 그 얘기는 어떤 그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네. 우리는 줄 게 없지만 네네. 그래도 회담은 좀 해줬으면 하고 싶다. 하는 네. 아, 그런 일단 좀 만나줘. 그런 메시지로 읽혔다. 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어제 원래 한 7분 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7분에서 10분. 근데 실제로는 한동훈 대표가 한 14분, 이재명 대표가 18분 이렇게 모두 발언을 하고 시작부터 좀 상당히 그 긴장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먼저 그 모두 발언을 했는데 여당이니까요. 하면서 조금 민감한 워딩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뭔가 그 이재명 대표의 뭐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다 뭐라거나 또 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현금 폭탄이다라거나 현금 살포. 현금 살포라거나 뭔가 좀 야당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좀 그런 얘기는 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담할 때 모두 발언은 굉장히 뭔가 서로 두루뭉실하게 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기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거나 과거의 회담을 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는 딱 그렇게 시작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거 현금 살포 아니고 이거는 소비 쿠폰이다 이제 이런 발언하시고 또 어제 계엄령 말씀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양측이 뭔가 상당히 좀 날이 선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또 보도 보니까 또 많이 웃으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이나 네. 비대위원장 시절에 맞아요. 거의 뭐 야당 공격 일변도에 야당 공격수였죠. 네네. 예. 그 이 대표로 시작하고 이 대표로 끝나는 그런 여당 대표 내지는 장관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에 비춰 본다면 어제의 그 자세는 매우 온건하고 네. 친절하기까지 했다. 물론 뭐 재판 승복에 대한 예. 그런 날선 표현도 있었지만 네. 혹시나 이제 저희들이 예측을 여러 시나리오를 예측을 했었는데 네네네. 윤석열 쪽과의 그 갈등 국면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폭 공격으로 덮어버리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재판에 대한 승복 문제, 네. 그 문제하고 이제 현금 살포 문제를 빼고는 네. 전체적으로 정치의 복원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강조한 모두 발언이었다. 네, 그렇군요. 그 사실 뭔가 정치를 복원해 보고자 어제 그 회담도 하고 이제 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방금 전에 대통령실
아니구나. 어제 나온 대통령실 입장은 오늘 어쨌든 개원식에 안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안 오시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고 양당이 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끝내야 된다. 이젠 이런 국회를 끝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근데 좀 납득은 안 갑니다. 이게 대통령이 예. 그 역대 개원식에 안 온 적이 없는데 네. 그 역대 또 여야 관계가 네. 원만했던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 개원식도 한참 늦게 한 적도 많고.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네. 국가의 수반인데 네. 그런 그 대통령이 입법부의 상권 분립의 한 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입법부의 개원식 날 대통령이 세상에. 와서 민주주의 국가의 그 기본 원리에 해당되는 네. 상권 분립 정신에 대한 예. 아주 기본적인 의사 표현 정도를 해주는 것이 대통령의 그렇죠. 임무인데 예. 역대 한 번도 보지 못한 대통령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역대 한 번도 보지 못한 국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얼굴에 거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거울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네네네. 예. 그리고 개원식에 야당 때문에 못 온다. 네, 네. 뭐 피켓 시위 할까 봐.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 그 여당 안에 분열이 그 개원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래요? 심리적 배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 안의 분열이 그 사실상 개원식 불참의 원인이다. 그렇죠. 뭐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뭐 육두문자 쌍욕이 오갔다라는 소문을 뭐 제가 그쪽 들었습니다. 소식은 잘 모르겠고 예. 어제 여야 대표회담에서 예. 이제 배석자 있는 비공개 회담 예. 예외 예. 별도의 독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8분. 네. 40분 정도 예, 예. 상당히 그 많은 시간을 독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 그래서 용산에서는 예. 거기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 예. 그 최상병 특검 제3자 법안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된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정치라고 하는 게 꼭 합의문에 들어가야 합의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특종 나오는 분위기인데 그 38분간 아니 40분간의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의 그 회동 속에서 지금 합의문에 담지는 않았지만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상당한 합의 또는 진전을 뭐 이면 이뤘다. 합의 뭐 이면 이런 게 합의. 있다면 특종이 되겠죠. 그러나 이면 예, 합의. 두 분이 예. 독대한 얘기는 예. 두 분만의 비밀이다. 네. 두 분만의 네. 비밀이다. 네. 아무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 좀 물어보시고 오시지. 이제 물어봤죠. 예. 뭘 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웃죠. 예. 그냥 웃어요? 네. 그 얘기는 네. 둘만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모호한 네. 그 전략이 네. 예, 가장 잘 먹힐 수도 있어요. 전략적 모호성. 네. 예. 아니 근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천준호 전략위원장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일단 심정적으로는 네. 작년에 이 대표는 민주당 안에서의 가결파 그렇습니다. 들의 그 저강도 그 전략 때문에 예. 매우 곤란함을 겪었던 예.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고강도 용산의 압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여야 대표가 예. 각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동병상련의 상호간의 예. 어떤 느낌 같은 거를 공유했을 개연성은 있죠. 예, 그렇구나. 의원님 뭔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오늘은 자제하시네요. 두 분이 독대한 얘기는 두 분만 아는 것으로. 그래야죠. 예. 그게 정치적 도의에 맞죠. 예. 한동훈 대표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굉장히 회의 테이블이 넓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 테이블이 너무 커가지고 멱살도 못 차겠네 화나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다는 건데 한동훈 대표 태도는 좀 어떻든가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처음 두 분이 네. 그 만날 때부터 쭉 이렇게 관찰을 해봤는데, 예, 신입생 정치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입생 정치인? 네. 예, 어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치인들이 낯설어. 만나면 네. 약간 그 오버액션도 하고, 예, 그렇죠. 네, 뭐 너스레도 떨고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맞습니다. 약간 이제 오버액션 같은 게 맞아요. 있는데, 막 괜히 예, 웃기고. 좀 약간 그 수줍어한 듯한 느낌, 뭐 그런 것도 보였고요. 예. 예. 그간의 어떤 공격적이고 그 남 뒤를 파는 네. 수사 검사의 예, 그런 모습으로만 보였었는데, 네. 요즘 상당히 그 심적으로 괴롭고 예, 좀 위축되어 있는 예, 그런 가운데에서 예. 네,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근데 그 상당히 강도가 세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한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을왕리 MT 같이 가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밤에 만나서 소주 한잔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막 육두문자 뭐 쌍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증오심 이게 친윤계 상당하더라라는 얘기가 있던데 근데 모든 지도자는 네. 사실 그 안팎의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그런 곤란함을 넘어서지 않고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은 집행자였죠. 그렇죠. 네? 예, 검사 독재의 실행자이자 집행자였는데 예, 거기에서부터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의 갈등, 그걸로 이제 분리 독립을 시도하고 그렇죠. 있는 것이고, 예, 예, 그러나 이제 전당대회 때는 일부 승리의 했지만. 고지를 선점했다고 생각했지만 네, 여전히 그 공권력, 집행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위세에 네,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형국이고, 네. 예를 들면 의료 대란 같은 경우에 네, 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제와 같은 공개적 회담을 통해서는 좀 더 과감한 예,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을 법도 했는데 네. 되게 좀 좀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 비공개 회담까지 포함하면 102분, 원래 이제 90분 정도 예상했다가 더 길게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손에 잡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그 되게 뭐랄까 벙벙한 느낌을 받는데. 그 지구당 부활 정도만 그래도 딱 이렇게 잡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하면 되는 것들인데 중요한 뭐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가 최혜병 특검법이라든가 금투세 요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좀 딱히 좀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사실 최혜병 특검의 경우는 네. 제3자 특검안을 제기한 당사자가 예. 한동훈 대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꼭 기다리고 난 다음에 네.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예. 그 전에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하겠다. 특히 그 진술 증거 조작 네, 관련한 네, 네, 그런 부분조차도 수용하겠다. 네. 우리는 다 열고 다 수용하겠다라는 그렇죠. 예.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의 일정에 맞출 수가 없다. 그 또 아마 비공개 회담에서는 그 추진 의지는 분명하다. 네. 의지가 있다. 추진 의지 분명하다. 네. 우리 그 이거를 저기 그 한동훈 대표 워딩이라는 건가요? 네, 조승래 그 수석 대변인은 예. 그렇게 들었다고 하고요. 근데 또 곽규택은 그럼 법안 준비한 사실이 없다. 그게 아니고 예. 민주당의 일정에 맞출 수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했을 뿐이다. 이렇게 예. 이제 예, 어감이 서로 다르거든요. 달라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현재 한동훈 대표의 처지가 네. 의지는 있으나 예. 예. 그러나 지금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비는 피하고 보자. 그러나 칼집에 칼을 예. 넣어 놓을 수는 있다.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용산에서 예. 그 40분의 독대에서 예. 어떤 교감이 있었는가 그걸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아마 민주당은 제3자 특검 법안을 예,
발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당연히 용산에 가서 또 거부권 네. 활동하겠죠. 네. 그러면 다시 제의가 올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랬을 때 예. 10명을 규합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 예, 예. 그게 이제 그렇죠. 그 안에서의 윤석열에 대한 한동훈의 반란, 네, 그게 가시화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예. 향후 전국의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아요. 이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윤석열에 지금, 대한 한동훈의 반란. 현재 권력은 윤석열이고 네. 이 현재 권력으로부터 나름대로 분리 독립을 해야 예. 미래 권력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예. 근데 미래 권력으로 분리 독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이 네.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한 그렇죠. 통과 여부다. 네. 그것이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예. 근데 그걸 지금부터 만약에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가는 그 위력적 그 지배자로부터 네. 뭐 운신의 어떤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운신 그 자체가 어렵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일단은 이렇게 좀 사실상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최혜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그 지금 다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할 때는 통과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대통령 지지율. 네. 그 지난번에 국정 브리핑에서 네. 병원에 가보라고 멀쩡한 의료 체계를 왜 이렇게 비난하냐 예, 이런 예. 식의 진짜 대통령이 5개월 동안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아 그래요? 네. 안 가봤대요? 안 가봤대요. 안 가보고 4월 달에 가본 게 예. 예, 다예요? 다고 그 네. 후에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그래놓고 아니 본인이 안 가보고 우리 보고 가보라 그런 거예요? 그랬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느냐. 예. 너무도 한심하기 그지없고 예. 응급실 이게 이제 병원들의 응급실은 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예. 전쟁 중에도 병원과 학교는 열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의사들하고 예. 전쟁 같은 국면을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해서 지금 네. 어떤 도박을 하고 있는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심각한 건데. 그래서 이제 추석에 있어서의 그 응급 의료 체계에 네.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야 대표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담긴 의미는 매우 크다.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처지 때문에 네. 의료 대란에 대한 예. 어떤 그 책임자 처벌, 예. 사과, 예. 그다음에 대책기구의 구성. 우리가 3대 요구를 했거든요. 예. 예. 대통령의 사과, 네. 책임자에 대한 문책, 예. 공동 대책기구의 구성. 예.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예. 그걸 그렇게 돌려 표현을 했어요. 예. 추석 명절에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예. 윤석열 정부가 그 응급 시스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에 대한 원상 회복 기능이 절실하다. 네, 그 국민들의 생명권이 우선이지. 네. 그 의료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밀어붙여서 의사들의 항복을 받아내겠다. 이거는 과거에 그 화물 그렇죠. 연대 예. 그 파업에 대해서 항복 얻어낸 것에 대한 예. 일정한 그 효능감을 예. 의사를 상대로 또 한 겁니다. 이거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밀어붙이기이기 때문에 네. 너무도 폭압적이고 예.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책임을 전혀 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팔이가 돌팔이 의사가 사람 잡는 격이고 예. 선무당이 예. 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뭐 예.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예.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 국힘의 또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데 네. 그분들이 지금 응급실에 가도 그렇습니다. 네,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어떤 정부에도 없었던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네. 돌아보면 세월호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있었지만 그때 그렇게 그 국민의 어떤 응급 시스템이 무너진 건 네. 아니었거든요. 예, 예, 네. 그렇죠. 네. 네. 메르스도 지나고 뭐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70대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70대에서도 물론 잘하고 있다가 50%지만 잘못하고 있다가 36%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21% 총선 직후에 21% 찍었다가 지난주에 23% 나온 건데요. 저는 이번 주 여론조사도 상당히 중요하다.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되게 중요한데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가지고요. 용산이 이 40분간 무슨 얘기했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해서 알고 싶어 할 텐데 한동훈 대표가 말해줄까요? 용산에? 한동훈 대표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무언의 예. 대화라는 게 예. 우리 이제 친구지간에도 네.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둘이서 뭔가 수닥수닥했다. 그럼 야 너 뭔 얘기했냐 야, 했을 때 예. 한두 개씩 알려주는 것보다 예. 입국닷 하는 게 예. 훨씬 더 이 저 주목도를 높이고 야 쟤네들 뭔가 모종에 뭐가 있을 있는 거야. 그렇게 유추 내지는 짐작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 오늘 한겨레 보도의 그 정치면 제목이 그 명쾌한 합의는 없었지만 여야 대표가 윤 대통령 견제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확한 포인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국민적 지지는 잃고 네. 오직 자기와 그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네.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네. 방송 장악 그 위원장으로 이진숙 씨를 그 임명하고 네. 그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정권의 안위에 대해서만 모든 문제에 관심이 가 있는 윤석열 네. 대통령 정부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힘에 의한 지배만 생각하고 있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집행자 중에 하나였던 한동훈이 네. 거기에 일정한 이탈을 해서 네, 그 지배 체제의 균열을 내고 있는 네.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아. 네, 야당 대표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 입법부의 그 의결권만 가지고는 네. 정권의 그 파열음을 내기가 네.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모든 싸움은 예. 내부의 균열로부터 맞습니다. 네, 예. 그 힘의 균형추가 무너지게 예. 됐거든요. 그 우리는 여우 같은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네. 예. 민주당은 여우 같은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네. 예. 근데 의원님, 제가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가운데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 하지 않고 국회 개원식에 오지 않은 이유는 사실 야당이 뭐 피켓 시위 할까봐 뭐 그런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 뭐 이런 거를 할까봐가 아니라 실제로는 여당 내부의 균열 때문에 올 수가 없는 네, 거다. 여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똑바로 해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네. 굴복하지 않겠다. 너네들이 혹여나 나에 대해서 예. 배신의 예. 어떤 표결을 할 경우에는 예. 묵과하지 않겠다.